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어휘와 표기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어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라는 단어는 중세 국어 시절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놈이라는 단어는 놈이라는 단어를 연철하여 쓴 단어이며, 중세 국어에서 놈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남성을 낮춰 이르는 뜻으로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여삐라는 단어는 중세 국어 시절 불쌍히나 가엾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가 과거 중세 국어 시절과 오늘날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의 어휘에 이어 표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철 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철 표기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종성의 받침을 뒤에 나타난 조사나 어미에 이어 적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현대 국어처럼 원형을 살려 말씀이로 적지 않고 말씀이라는 체언의 받침인 미음을 뒤에 나타난 조사 이에 이어 적어 말씀이로 표기하여 연철 표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철 표기가 있습니다. 분철 표기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각각의 원형을 살려 끊어 적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연철 표기하면 말씀이라고 표기하지만 이를 분철 표기로 나타내면 체언의 받침인 미음을 뒤에 나타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에 이어 적지 않고 그 원형을 살려 말씀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철 표기가 있습니다. 중철 표기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받침을 그대로 적음과 동시에 뒤에 나타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에도 받침을 적는 연철과 분철이 함께 나타나는 거듭 적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중철 표기하면 말씀미라고 표기하여 체언의 받침인 미음을 체언의 적음과 동시에 뒤에 나타나는 조사에 이어 적어 말씀미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종성 가족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팔종성 가족용은 팔종성 가족용법 또는 팔종성법이라고 불리며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에는 8글자만을 허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받침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이응이 8글자가 쓰이며 현대 국어와 달리 시옷과 디귿이 음절 말에서 다른 소리로 발음되어서 이것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앞서 말한 8글자 이외에도 반치음이나 겹받침 등이 종성에 존재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에는 기본적으로 8글자가 사용되었으며 예외적으로 8글자 이외의 글자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 병서와 연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서는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서의 종류로는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있습니다. 먼저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미니라에서 따에 서로 다른 자음인 시옷과 디귿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모습을 통해 합용병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에서 스에 서로 같은 자음인 시옷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모습을 통해 각자 병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한 서로 같거나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서에 이어 연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서가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이었다면 연서는 자음을 위아래로 쓰는 표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에서 나타난 순경은 비읍이 비읍과 이응을 위아래로 쓰는 모습을 통해 연서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정운식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 방법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서인 동국정운의 내용에 따라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 자자는 실제로는 자로 발음되지만 받침 자리에 형식 종성인 이응을 표기하여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한자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현실 한자음을 적는 방향으로 표기가 변화함에 따라 동국정운식 표기 방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어휘와 표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시간에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에 대해 학습할 때 참고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